네, 중성미자, 이 우주 생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물질인데요. 최근에 카이스트와 미국, 또 러시아, 캐나다 공동 연구진이 중성미자가 원자핵의 결맞음 상호작용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카이스트 물리학과 유종희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성미자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이 관련 연구가 노벨상 수상자를 여러 차례 배출해낸 물리학계의 핵심 분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번 연구가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이 우주 생성의 원리를 밝히는 데 조금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우선 이번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주가 생성되는 초기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비등하게 섞여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주 진화 과정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처럼 물질 상태만 남은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중성미자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물질이 모두 사라지고 물질만 남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중성미자 원자핵의 결맞음 상호작용을 최초로 관측한 것인데요. 네. 아마도 이것이 이제 중성미자 연구여서 간접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만 이번 결과가 직접적으로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혀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조금 전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중성미자와 또 원자핵의 결맞음 상호작용을 관측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 중성미자라든지 원자핵 평소에 잘 쓰는 말이 아니라서 낯설기도 한데요. 이 결맞음 상호작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는 작고 밀도가 높은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중성미자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요. 핵이 깨지거나 합쳐지는 과정에서 방출되는데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질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성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하고 다른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동안 많이 측정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측정된 결맞음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미자의 에너지가 충분히 작아서 중성미자의 파장 혹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성미자의 크기가 원자핵보다 더 커지게 돼서 원자핵을 파괴하거나 하지 않고 원자핵 전체와 반응해서 핵을 튕겨내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때 아주 작은 에너지가 원자핵에 전달되는데요. 이 작은 에너지를 검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론적으로 예측된 지 43년 만에 비로소 측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관측하기도 어렵고 또 정밀한 측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연구가 많은 학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 연구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로는 보통 슈퍼노바라고 하는 별의 폭발 과정에서 별의 중심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하고 핵자 사이에서 결맞은 상호작용이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네. 예. 따라서 지금까지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별의 폭발 과정을 정량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적 자료를 제공하게 된 거죠. 사실 지구상의 수소보다 무거운 거의 모든 원자는 아주 오래전에 폭발한 별로부터 남겨진 잔재들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로는 우주를 구성하는 질량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믿어지는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암흑물질들도 원자핵들하고 바로 이 결맞음 상호작용이라는 걸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흑물질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중성미자의 결맞음 상호작용을 검출해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집중 연구되고 있는 암흑물질 검출 실험에도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번 연구로 인해서 핵실험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 그 징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예, 그 중성미자가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이 매우 작아서 예.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수톤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검출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검출기를 사용해서 약 15kg 정도의 작고 간편한 검출기를 사용해서 중성미자의 상호작용을 검증해냈는데요. 물론 그 활용에 대한 얘기는 아직 그 다양한 논의가 있고 비교적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이 중성미자가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서 반드시 생성되기 때문에
밀도가 아무리 높은 물질을 사용해도 차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 깊은 곳에서 비밀리에 수행하는 핵실험이라 해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작고 민감한 검출기를 사용하면 어떤 특정 위치나 시간에 발생된 중성미자의 측정해서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핵실험의 증거를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별의 폭발 과정, 뭐 우주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우리 현실과 좀 멀리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야 연구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또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우리의 현실과도 좀 맞닿아 그렇죠. 있는 분야 연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향후 연구 계획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지금까지 설치된 실험 설비 중에서 일부 검출기를 사용해서 얻은 중간 결과인데요. 네.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검출기를 사용해서 중성미자의 상호작용을 다각도로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암흑물질 검출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예, 뭐 쉽지 않은 연구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노력,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뭐 현재 우주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는 중성미자 연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 유종희 교수였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